이번 강의에서는 C++ 언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C++는 1980년대 초에 개발되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초창기에는 C with Classes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밍 언어였었는데 추후 C++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졌고 80년대 초에 개발되어진 언어이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프로그래머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첫 표준으로 지정되어진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C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당시 C 프로그램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C++로 작성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언어를 학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줘야 된다라는 번거로움 외로 프로그램의 실행 특성상 처리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즉 프로그램이 더 느리게 실행되어지는 단점들이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C++가 갖는 객체 지향 언어가 갖는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외면당했다가 1990년 후반 정도 되어지니까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들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짐에 따라 이제는 같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성되어지는 C 프로그램이나 C++ 프로그램이나 그리 속도 차이가 나지 않게 되어지게 되어졌고 따라서 그 이후에는 좀 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소스 코드를 유지보수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C++가 좀 더 관심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문법 사항들, 변수를 선언한다라든가 함수를 정의하고 제어문의 구조나 포인터나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순히 C 언어처럼 절차지향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체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뒤에 가서 다룰 클래스라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C 언어를 확장한 형태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C++ 언어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초기에는 기계어 코드를 가지고서 직접 프로그래밍 하던 시절이 있었었죠. 하지만 기계어는 이진비트열로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또 작성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런 기계어 코드들을 사람인 프로그래머가 좀 더 알아보기 쉬운 형태의 코드로 심볼화해서 표현해주자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어셈블리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다만 어셈블리 언어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코드화되어진 언어이기는 하나 기계어 코드를 1대1로 매핑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진 언어이다 보니까 각각의 CPU 종류마다 어셈블리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서로 다른 소위 CPU라는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로레벨 랭귀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 어셈블리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갈래들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기게 되어졌는데 우리 C 언어는 B 언어 다음에 개발되어진 언어다라는 의미로 C라는 이름을 갖고 있게 되어진 언어가 되어졌죠. 당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로레벨 언어로 작성하게 되어지면 CPU 종류가 바뀔 때마다 매번 재작성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하이레벨 랭귀지 형태로 작성을 해주어서 한 번 작성되어진 코드가 그 컴파일러만 제공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제 동작할 수 있는 CPU 종류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혹은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쉽게 포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되어진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1970년대에 개발되어진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80년대 초에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당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C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고 있으니까 그 C 언어 프로그래머들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목적으로 C 언어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져오되 C 언어는 좀 다른 객체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새롭게 고안되어진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증감연산자 플러스라는 기호를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으로 갖고 있어서 뭔가 C 언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진 언어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C 언어의 영향을 받은 언어로서는 그 밖에 다른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Object-C 같은 경우는
애플사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동안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였었죠. 물론 최근에는 스위프트라는 언어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C++라는 언어는 자바라는 언어가 생성되어지는데 또 직접적인 또 큰 영향을 부여해 주었어요. 다만 자바라는 언어는 역시 C++와는 다른 언어인 것이죠. 다만 C++가 가지고 있는 객체지향적인 특징들을 좀 더 정제화하고 C++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 중에서 즐겨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들 위주로 제공해 주되 1995년이라는 시대적 특징들,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배울 자바라는 언어가 어떤 특징들을 또 왜 그렇게 갖게 되어졌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간에 매개체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C++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적인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라든가 하는 데에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바 언어나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오늘날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가능성들은 다소 좀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지니고 있다 정도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C++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알고서 항상 어느 순간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다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헷갈릴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 자체를 줄여버려서 좀 단순하게 표현되어진 언어가 자바라는 언어라고 한다면 C++라는 언어는 다양한 방법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정말 최적화되어진 형태로 잘 작성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하다 정도 살펴봐 둡시다. 그래서 이런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의 문법적인 체계를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어서 C 언어만큼 효율적이고 또 이식성이 높은, 즉 많은 CPU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제공되어지고 그 제공되어진 컴파일러 환경에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수정을 최소한으로 하되 쉽게 포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향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C 언어의 호환성을 높이 갖고 있어서 C 언어를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쉽게 C++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주고 있죠. 심지어 C++ 컴파일러를 가지고서는 기존의 C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컴파일 할 수 있을 만큼 C 언어에 대해 밀접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C 언어를 배웠을 때 비주얼 C++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을 했었고, 그때 우리는 C++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었던 것이었죠. 다만 컴파일할 당시에 우리는 소스 파일의 확장자를 .c로 지정을 해줌으로써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는 C++ 소스 코드가 아니라 C 소스 코드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했을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C++ 소스 코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또 그 안에다가 C 소스 코드를 그대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더라도 C++ 컴파일러는 C 언어 문법으로 기술되어진 소스 코드를 거의 그대로 오류 없이 컴파일 해낼 수 있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행되어지면서 다양한 C로 작성되어진 오브젝트 파일이나 또 라이브러리와 같이 링크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특징들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C++ 컴파일러는 C 컴파일러보다 보다 엄격한 타입 체킹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C 언어 소스 코드에서는 타입들에 대한 정의들이 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컴파일러 차원에서 오류 없이 컴파일 되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실행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C++ 컴파일러는 C 컴파일러보다 조금 똑똑해졌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내가 지정한 타입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하거나 또 맞지 않게 사용되어진 경우에는 컴파일러 타임에서 오류를 발생시켜 주어서 프로그램이 부적절하게 동작되어질 가능성들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나중에 실행해보고 나서 런타임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발생되어지게 되고 컴파일러로 하여금 소스코드 어디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타입이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지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앞에서 소개했듯이 C++는 C 언어에서처럼 함수 기반의 언어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질 함수 역시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C 언어의 경우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C++는 기존의 C 프로그래머들이 손쉽게 C++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 언어가 지향하고 있었던 절차지향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더불어 C++에서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객체지향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두 가지 지향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일관적이지 못한 형태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게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되어지기도 하고, 따라서 처음 C++를 배우는 초보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 코드가 마치 C 언어처럼 절차지향적으로 작성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닌 것이겠죠. 우리가 그냥 절차지향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으면 그냥 C 언어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C++라는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문제를 이제는 객체지향적으로 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객체지향적으로 풀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생기는지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만, 하여튼 객체지향적으로 소스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10분 활용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C++를 가지고서 절차지향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객체지향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가도록 또 명확하게 해나가도록 해봅시다.